네, 강프로입니다. 하나 마이크론 보겠습니다. 자, 하나 마이크론 일단 금요일 날은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자, 뭐 시간에서도 한 0.5% 정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였는데 미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일단 미증시 움직임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나 마이크론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약간 조금 걱정이 되실 겁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 마이크론이 상대적으로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 마이크론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하나 마이크론의 주가가 반도체 종목군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을 조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지난주처럼 뭐 미증시에서도 엔비디아나 이런 부분들이 폭락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삼성전자도 8만 원대에서 7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좀 걱정을 하실 텐데, 그런 구간에 조정을 받는 것은 맞다. 하지만 조정받은 이후에 가격 부담이 없는 것도 맞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직까지는 하나 마이크론에 대한 가격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그쵸, 지금 신고가 구간에 있기는 하거든요. 이 구간에서 매물 소화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그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미증시 간단하게 체크하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우 같은 경우에 0.4% 올랐고요. 나스닥은 2% 정도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근데 나스닥이 유독 도드라지게 많이 올랐다는 건 반도체 쪽에 강세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을 포함해서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 대한 조정폭이 커지게 된 이유가 ASML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난 이후입니다. 그런데 ASML 같은 경우에도요, 완만한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거의 뭐 회복 구간에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지금 금요일장이죠. 금요일날 미증시가 마감된 오늘 새벽, 그쵸, 토요일날 새벽에 끝난 미증시가 마감된 그 움직임을 보면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은 모두 다 AI 반도체 관련주들입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미 그쵸, 하나마이크론을 포함한 관련돼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매매를 했어야 된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그쵸, 조정 구간에 우리가 확인하고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지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하나마이크론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반도체 종목군들의 타점을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면 성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이건 제 계좌 수익률이고요.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입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4월 27일까지 대략 한 4개월 정도 진행된 매매 결과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1월 1일부터 4월 27일까지 매매된 결과가 561%. 네, 계좌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이건 손실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계좌 수익이기 때문에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자,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누구나 이런 정도의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만들 수 있어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타점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내용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자, 내용 보시면 일단 YC입니다. YC. 제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한 결과 뭐 1%도 수익 나고 20%도 수익 나고 이런 구간이 발생하죠. 근데 내가 판 이후에 더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매수 구간에 가담을 했다. 그런 결과 금요일날 16% 정도의 상승 마감. 자,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DI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DI, 그쵸? DI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 물론 모든 시세를 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뒤쪽의 시세는 못 먹었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한 결과 18%, 22%, 26% 이런 정도의 수익을 꾸준하게 발생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시장가 매수 8시 49분 서직 시스템, 그쵸? 장 시작 전에 다 공유가 되고 있고요. 아까 전에 봤었던 YC 같은 경우에도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그쵸, 다 공유가 된 종목입니다. 8시 49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자, 근데 선익 시스템도 한번 볼게요. 선익 시스템, 자, 내용 보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한 결과 어때요? 금요일날 상한가 마감이 됐다. 정확하게 29.87% 상승을 하면서 56,300원에 끝났고 하루에 20%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다는 점, 이런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가하시면 되는데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입장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릴 수 있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또는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그리고 이 매매 구간에 맞춰서 그쵸, 하나 마이크론을 보면 제가 왜 하나 마이크론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마이크론이 완전히 처져서 신고가 구간에 만들지 못했다면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마이크론은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발생했느냐. 삼성전자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 자, 내용 보세요. 삼성전자가 4월 8일 날 실적 발표를 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실적이 좋습니다. 실적이 엄청 좋아요.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 예상치가 5조 6천억 정도의 그 예상치였는데 실제 실적을 보면요. 삼성전자의 실적이 6조 6천억의 실적을 발표를 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일이고요. 중요한 건 삼성전자에서 HBM을 납품한다는 내용에 대한 그 발표가 있었나요? 아직 없었죠. 올해는 없어요, 실제로. 자, 그러면 지금 발생한 이 실적 6조 6천억의 실적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죠? HBM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이다. 그러면 HBM, 삼성전자는 HBM을 안 하는 것인가? 합니다. 언제부터? 내년에. 이미 퀄텍스가 끝났고 내년에 삼성전자, 마이크론 그리고 하이닉스와 함께 HBM을 엔비디아 쪽으로 납품을 하고 HBM이 엔비디아 쪽만 들어가는 게 이제는 아니에요. 지금 엔비디아의 경쟁사가 생기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고객사들이 엔비디아의 경쟁사가 됩니다. 실제 일반 사용자들은 엔비디아 제품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겠지만 일반 지금 그 서버에 들어가는 그쵸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이런 그 GPU 칩 그쵸 그 AI 반도체 칩은 실제로 설계 단계에서만 진행되기 때문에 이 설계 단계까지 만드는 거는 지금 엔비디아의 고객사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이에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자체적으로 엔비디아 너네 이렇게 비싸게 하면 나도 그냥 만들래. 그러면 당연히 칩에 대한 설계를 하고 TSMC다 삼성 파운드리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요. 지금 AI에 대한 범위가 하나마이크론은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에 대한 여력, 그쵸?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상승에 대한 여력은 하나마이크론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타점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감된 미증시에 대한 상황을 보면은요. 정확하게 지난주에 있었던 상황은 완전히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 6% 상승했고요. 아마존 3%, 알파벳, 지금 보시고 계시는 유튜브를 서비스하는 구글이에요. 뭐 10%, 9%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TSMC도 반등에 성공을 했고 그 밑에 칩을 설계하는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3.8% 올랐고요. 밑에 쭉 내려보면 실적, 2분기 실적이 안 좋다고 발표를 했었던 메타 같은 경우에도 0.4% 정도 거의 뭐 이제 그 완만한 정도의 조정 구간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반도체 그리고 AI 쪽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건 많이 올라도 계속된다. 그러면 올라가 있는 종목이 계속 강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을 감안해서 하나 마이크론을 보면 지금 어떤 상황? 올라가 있지만 매물 소화를 받아야 되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향 쪽으로 들어가는 매출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부각이 조금 덜 됐어요. 그만큼 주도주지만 주도주군에서 약간 좀 처져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 반도체 쪽에 대한 시세 자체가 안 좋다면 하나마이크론 당연히 팔아야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 여력이 더 있는 하나마이크론을 공략하는 게 지금 나쁘지 않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신용 비율, 그렇죠? 신용 잔고 비율이 여기 하나마이크론의 신용 잔고 비율을 보면 8%. 그렇죠. 8%로 좀 높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되는 상황이 약간은 좀 필요한데 이걸 해소하는 과정 중에서 나는 타점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이 타점에 대한 부분, 실시간 타점은 어쩔 수 없이 실시간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소통방은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와서 배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라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타점을 잡는 그 원리에 대한 부분 그렇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길게 끌고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고 무엇보다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처럼 약간 좀 주도주 안에 속해는 있지만 약간 처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 매매하기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제가 하나마이크론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마이크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하나 마이크론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가격이.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는 종목을 우리는 했을 때 앞으로 호재거리가 있는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하나마이크로는 주도주군에서는 약간 처져 있지만 그 처진 이유를 보면 삼성전자의 HBM 납품 건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HBM 납품을 내년부터 진행을 한다고 확정이 났고요. 그러면 하이닉스랑 비교했을 때 오히려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에 대한 상승 여력이 더 크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넘는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마이크로는 100% 이상의 상승세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분류를 하고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30%, 20%,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